체온이 답이다. 체온이 답이다. 체온이 답이다? 이야. 네, 우리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요. 네, 신체 온도는 36.5도. 네. 네, 외우기도 쉬우니까. 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병에 걸리기가 훨씬 쉬워져요. 특히 이 체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환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감기. 콧물, 감기. 면역? 저체기. 면역. 저체온증. 면역. 그건 이제 아주 가벼운 얘기고 평소에 다른 질환이 있었던 분들은 이 체온이 문제가 되면 심근경색, 뇌졸중, 부정맥 같은 혈관 질환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부정맥 증상으로 찾아오는 분 약 3만 명 정도를 분석해 봤더니 일교차가 1도씩 벌어질 때마다 부정맥에 의한 응급실 방문 건수가 1.84%씩 상승한다고 합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에 혈관이 수축하면서 이런 혈관 질환들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온이 중요하네요. 정말 중요하네요. 청열로 엄지장을 뒤집어 놓으셨던 우리 선재강 엄지 오래간만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너무 특집 때만 나오셔. 그때 뒤집어 놓은 게 아직도 안 뒤집혀갖고. 그래야 좀 살이 빠지시고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나오니까 네. 참 먼 타양에 있다가 고향에 온 것처럼 아주 포근하게 반겨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선생님 주무시고 가세요. 여기 방 하나 만들어드릴게요. 네. 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정말 궁금한 게 겨울철에 왜 심근경색, 뇌졸중, 부정맥이 유독 많이 발생하는 겁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혈관도 추위를 타기 때문입니다. 어머, 아니 혈관이 추위를 오돌돌돌돌돌돌 춥듯이 막 이랬다는 건가? 피딩을 그런 건가요? 예, 그렇죠. 이제 겨울철이 되게 되면요, 몸이 우리 추위를 이렇게 타서 움츠러들잖아요. 네. 인체의 내 혈관도 움츠러들면서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 몸의 피가 정상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다 보니까 심장이 높은 압력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의 탄성도도 떨어져서 말랑말랑해야 될 혈관이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고 겨울이 되면요. 그래서 혈압이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기온이 낮아질수록 혈압이라든가 당 수치는 올라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혈액이나 혈관 관련 질환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겨울철에 그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쓰러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야. 그 이유가 있어. 추운데. 추울 때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쓰러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겨울철 건강을 잘 관리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내 몸의 체온을 잘 관리하는 것이고요. 혹시 체온이 좀 떨어져 있다는 분들은 정상 체온 이상으로 빨리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연로하신 분들이나 심혈관계, 뇌혈관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생사를 달리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체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도 좀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네, 이렇게 체온이 떨어지면 몸에 다양한 질환들이 나타나는데요. 이것들을 총칭해서 한랭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대표적인 이 한랭 질환이 바로 수족냉증입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저는 심지어 지금 스튜디오 이 조명 때문에 굉장히 덥거든요. 그러니까. 더운데도 지금 손발이 차요. 그래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런지. 전 발이 차잖아요. 자다가 잘못했으면 남편 몸에 딱 닿으면 남편이 자다가 소스라치게 놀려. 그 정도로. 너무 이렇게. 부부관계 왜 그래? 저는 와이프 발을 안고 자요. 발을 안고 자요. 왜 아예 그냥 사이에 끼고 자죠? 아니, 근데 이렇게 손발이 차가운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우리가 그냥 웃으면서 나는 손발이 너무 너무 쉽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손발이 차다라는 것이 우리 건강에게 적신호일 수 있다는 걸 네. 확실히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평소 수족냉증이 심하다는 주부를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핫팩을 배에다나 등에다나 털장갑을 끼워도 손끝이 시려요. 적외선 체열 검사기가 있거든요. 이걸로 정미선님 손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뭐야? 손이 파래. 손이 파래요, 손가락 사진이. 수족냉증의 모든 것 잠시 후 공개됩니다.
평소 수족냉증이 심하다는 주부를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51세 정미선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약간 수족냉증을 앓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증세가 어떤가요? 저는 겨울에는 이렇게 장갑을 끼잖아요. 네. 그러면 털장갑을 끼워도 손끝이 시려요. 그리고 항상 핫팩을 배에다나 등에다나 그리고 발에다 붙이는 팩이 또 있어요. 예, 맞아요. 전용으로 나오는 그런 거 항상 붙이고 다녀요. 그러지 않으면 너무 힘드시고요. 그러면 집에서 발에 그 추울 때는 양말도 신고. 네, 당연히 수면 양말 신고요. 그래서 저는 겨울에는 좀 심각한 수족냉증을 앓고 있는 정미선 주부의 소원은 겨울잠을 잤으면 좋겠어요. 겨울잠을 잤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께서 저희 엄지회장 오늘 주제를 결론을 내리셨어요. 수족냉증 있으세요? 겨울잠을 주무세요. 저도 진짜 그 말에 동감해요. 겨울잠 자고 싶다는 거. 네. 잠을 잘 못 자요, 추우면. 그 지금 저희들이 좀 놀라는 거 저희 스튜디오가 지금 난방이 네. 잘 돼 있어요. 지금 굉장히 따뜻한 편인데도 오히려 더워요. 지금 손이 차갑죠, 지금도요. 네, 차갑죠. 와, 우리 옆에 분이 한번 좀 네. 만져보세요. 그닥? 어떠지? 어우, 따뜻하다. 아, 그래. 어때요? 많이 차가워요? 차가우시대. 입을 읽었어요. 되게 차가우시네. 그래서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우리 몸의 체온을 이렇게 색깔로 나타내주는 적외선 체열 검사기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우리 정미선 씨의 현재 체온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네, 잠깐 네, 나오시겠어요?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모시고 적외선 체열 검사기가 있거든요. 이걸로 정미선님 손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약간 이쪽에서 제가 찍어볼게요. 네. 어우, 이게 그냥 그렇게 찍히는 거야? 어머 신기하다. 표가 나네요, 예. 와,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이거는 야. 약간 심령 사진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우와. 이거 보세요. 뭐야? 약간 심령 사진처럼 손이 파래. 손이 파래요, 손가락 사진이. 손끝이 완전 파라네. 와. 자,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죠? 방금 네. 찍은 우리 정미선 주부의 사진이 좀 파랗게 나오는 오른쪽. 네. 파란 거. 그 손이고 이쪽은 손이 따뜻한 정상인의 사진입니다.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피가 잘 가고 예. 손이 따뜻한 사람들은 이제 밝은 색을 띱니다. 밝고 노라면서 붉은색을 띠는데 피가 못 가고 손발이 찬 사람들은 저렇게 파란색을 띱니다. 피가 못 가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온도가 여기도 보면은 조명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도 많고 해서 실내 온도가 한 지금 뭐 25도 정도 네. 나와요. 25도 같으면 이제 초여름 날씨 온도인데도 지금 체열 진단상에 저렇게 끝이 파랗게 나온 거 보면은 확실하게 손끝이 차다는 수족 냉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수족 냉증은 정미선님처럼 추위를 느끼지 않을 만한 온도에서도 손발이 차다고 느끼는 증상입니다. 심할 경우에는 손발이 막 저리고 손발톱 색상까지도 푸르게 변하거나 감각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때로는 손 발끝 아니어도 무릎이 시리거나 아랫배나 허리 등 다양한 신체 부위에서도 냉기를 느끼게 됩니다. 네. 어떠세요? 실제로 지금 손 말고도 네. 또 이렇게 불편한 데가 있으세요? 네, 저도 손발 저림 증상이 있고요. 기온이 조금만 떨어지면 손발톱 색상이 푸르게 변해요. 그래서 여름 장마철에는 좀 서늘하다 싶을 정도. 장마철만 돼도 장마철. 진짜 기온이 조금만 떨어져도 바로 느끼시네요. 아니 근데 이게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이 수족냉증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네, 사실 수족 냉증은 원인이 너무 다양합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위장 장애가 있는 환자들이 전반적으로 체력이 저하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 또는 혈압이 떨어진다거나 또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적인 긴장이 있을 경우에도 이런 수족 냉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여성의 경우 특히 많은 원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궁이나 하복부가 차가우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젊었을 때는 생리통 있죠. 나이 드시면 갱년기 증상 심하게 생깁니다. 이런 분들이 어혈이 많은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어혈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손발이 쉽게 싸늘해지는 수족냉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수족냉증이 특히
특히 많이 발생하는 그 연령대가 있습니까? 네, 보통 출산하고 나면 그 임산부들이 막 장갑 끼고 네, 막 네, 양말 신고 맞아요.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출산을 끝낸 여성들이 수족냉증을 많이 앓고요. 그리고 40대 이상 중년 여성들이 이제 호르몬의 문제가 생기면서 수족냉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수족냉증을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수족냉증을 내버려 두면 혈관성 질환인 혈관성 치매나 중풍 등 심각한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질병은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근데 손발처럼 이렇게 특정 부위만 차가운 경우도 있지만 몸 전체가 차가운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추위를 많이 탄다 뭐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도 몸의 체온이 낮아서 그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몸의 기초 체온이 낮게 되면은 유독스럽게 추위를 많이 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온이 떨어지는 병을 저체온증이라고 합니다. 체온증. 아니 몸이 어떻게 뭐 사고를 당했다거나 몸이 안 좋았을 때 저체온증입니다. 뭐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데 평소에도 그렇게 저체온증으로 쭉 계속 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많이 이제 심각한 경우가 많은데요. 네. 외부의 추운 날씨로 인해서 냉기가 들어옴으로써 신체 체온이 전체 내려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두 번째는 내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체력이나 원기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은 체온이 저하돼가 있고 면역력이 저하돼 있다 보니까 대사질환, 중추신경, 기능 이런 게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초 체온 자체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초 체온을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체온이 낮아지면은 우리 몸에는 어떤 일이 생기게 되나요?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네, 우리 몸의 평균 온도는 아시는 것처럼 36.5도. 네. 그럼 여기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0.5도만 떨어뜨려 보면 춥다고 느끼긴 하지만 몸에 큰 이상이나 무리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추워서 턱이 막 달달달달 떨리고 이때 온도가 한 36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턱을 달달달 떠는 이유가 몸을 떨어서 온도를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떨림열이라고 하는데 이 주인님이 추워서 떠는구나 생각하면서 열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열이 나는구나. 그래서 36도에서 1도만 더 떨어뜨려 볼까요? 네. 그럼 이제 35도가 됐습니다. 네. 됐죠. 이 35도가 바로 진짜 저체온증의 정의는 35도씨 이하거든요. 우리가 진짜 저체온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데 네. 이때는 체온 35도. 우리 몸의 변화는 암세포가 활성화됐어요. 암세포? 진짜요? 암세포 활성화. 체온 35도. 그래서 실제 암 치료할 때는 고주파 온열 치료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경우는 42도씨가 딱 넘어가면 그때 암세포가 죽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온열 치료도 이제 암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2도를 더 내려보면 어떨까요? 2도요? 아니에요? 이제 몇 도가 됩니까? 33도 되죠. 너무 추울 것 같은데. 근데 평균 36.5도니까 3도 낮아졌으니까 정말 대사도 안 되고 세포도 오래 못 살고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동사 직전에 우리가 겨울잠 자는 동물이 아닌 이상은 동사 직전의 체온이 33도가 됩니다. 이렇게 체온이 계속 떨어져서 33도에서 30도를 향하고 있겠죠. 그래서 의식 불명이 되고 정말 28도가 되면 심정지가 오게 됩니다. 이렇게 체온이 실제로 1도만 떨어져도 데이터상으로 면역력이 한 30%가 떨어집니다. 기초 대사량이 한 12%, 모든 어떤 인체 움직이는 효소 움직임도 50%나 떨어지기 때문에 내 몸의 면역력이 잘 작동하고 동작하고 있는 걸 알고 싶다면은 어떤 것보다는 특히 겨울에 연로하신 분들은 체온계를 꺼내서 자기 체온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자, 체온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선천적으로 체온이 낮은 분들, 이분들은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체온을 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바로 저체온증 극복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청결입니다. 청결.
청혈의 목표는 피를 맑게 해주는 건데요. 혈액이 탁하고 끈적하게 되면은 전신에 충분하게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전신에 각종 질병을 발생시키는 악순환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체온을 높이고 만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